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마표를 응원하는 철학적 교육 전문가 쑥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엄청 존경하는 우리 최수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반갑습니다. 네, 최수일입니다. 네. 우리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이고,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선생님인데 이렇게 또 인연이 길어질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 쓰신 책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창피하시죠 선생님? 네. 옛날에 이게 제일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 중에서. 착한 수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니, 착한 수학은 제가 집에 놓고 와가지고 너무 제가 여기가 지금 우리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다 들고 오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 30분 수학. 이 책 꼭 보세요 여러분.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선생님들에게 좀 많이 해당이 됐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교사들, 가르치는 게 네. 수학 맞습니까? 그리고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들이 3학년인데 이번에 3학년 필독서 중에 이 개념 연결 만화 교과서가 있었어요. 어디에? 학교에서요? 네, 3학년 필독서 중에. 학교 좋은 학교. 좋은 학교죠? 그래서 제가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 그래 보니까 여기 최수희 선생님이 이렇게 떡하니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책을 제가 가져왔어요. 선생님 나중에 가실 때 사인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 책도 소개해 주셔서. 네. 자, 오늘 제가 이제 선생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건데 일단 여러분은 최수희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본인 입으로 한번 소개를 하시라고 예. 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지금은 이제 현재는 시민단체, 여러분 이제 학부모들의 시민단체이죠.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이제 바깥에서는 사법세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사교육 없는 세상 이렇게 말하는데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입니다. 없는 세상이. 사교육이 없는 건 아니고 사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지혜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맞아요. 이제 불필요한 사교육, 입시 사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반대하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 또 그걸 만들어서 교육부에 건의하는 이제 그런 단체죠. 네.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거기 일한 지가 10년 됐어요. 10년 전까지는 그렇죠.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때 우리 정윤숙 선생도 그때 만났죠. 엄청 옛날, 엄청 옛날이야. 제자인데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 맞아. 문과 출신이고 네, 나는 이제 이과 선생이니까 잘 못 만났고요. 그러니까. 학교는 약 제가 보니까 28년 정도 근무했더라고요. 28년 엄청 오래 근무하고 하셨다. 이제 제가 퇴직한 거는 선생님들 제가 이제 가장 그 수학 교육에서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의 수업 방식, 수업 설계, 수업 디자인 이런 건데 우리나라 수학 선생님들이 우리가 주입식으로 배워가지고 그렇죠. 저도 그렇게 배워서 그것밖에 교수법이 없어요. 이제 이 학생들을 스스로 수학을 해내고 발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학생 주도로 가는 또 학생의 사고를 중심으로 수업을 전개하는 그런 방식에 저도 익숙치 않았었고 또 우리 모두 우리나라 수학생들이 그리 익숙한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거를 내가 나중에 깨닫고 이제 그 분야를 공부해서 선생님들을 이제 돕고자 퇴직을 했는데 이제 그런 일도 하면서 시민단체에 가서 이제 이 어린 학생들,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또는 중학생들, 그 학생들의 공부를 이제 고민하게 됐죠.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이제 고등학생용 문제집만 주로 썼었는데 지금은 초등학생용 또는 중학생용 이런 책들 또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그냥 문제집이 아니라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수학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들 그리고 부모님들을 위한 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아까 이제 지금 가르치는 게 수학 맞습니까? 그 책은 이제 3부로 되어 있지만 1, 2부는 교사들, 수학 교사들을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수학 교사들이 좀 저 같은 고민을 하고 또 저 같은 이제 오류를 범하지 않고 좀 젊어서부터 좀 제대로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했고 거기에 3부는 이제 교사들도 봐야 되지만 학부모나 학생들이 봐야 되는 개념학습법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이제 말로만 했던 개념학습법을 글로 정리한 게 3부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게 임팩트 있었어요. 네, 예.
3부를 이제 쓴 거는 제가 착한 수학을 처음에 썼는 착한 수학에서는 개념적으로 공부해라 이렇게만 썼어요. 개론서니까. 그리고 그때는 개념 학습이 말은 중요한지 알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 썼고, 그걸 가지고 이제 책을 읽은 분들이 개념 학습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할 때 제가 그 답을 못 줬죠. 방법론을. 그래서 방법론을 한 3, 4년 더 실험을 해가지고 이제 한 4년 후에 이 두 개 책 사이에 4년이 있는데 4년 동안 실험한 아이들 이야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실험할 때 그 제가 얻어낸 방법을 3단계 개념학습법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정리를 이제 책으로 했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특징이 뭐냐면 실험 정신이에요. 실험 정신. 항상 보면 제가 처음에 도서관 수업 들었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이제 선생님을 뵀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초등 애들을 너무 모른다. 아니 이론은 되게 좋으신데 초등 애들을 너무 모른다 이런 생각을 제가 그때 처음에 되게 오래됐죠. 한 10년도 전이니까. 근데 선생님의 장점은 옛날부터도 그렇지만 내가 지금은 전문가 아니다. 나 지금부터 공부하면 돼. 이런 정신이세요 항상.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엄마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접점을 찾으시고 또 그걸 가지고 연구해서 꼭 책으로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책들을 정리를 해서 쭉 보시면 이분이 이런 단계를 계속 밟아오셨구나 이런 거를 또 많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이거를 보셨대요. 이 하루 30분 수학을. 이걸 보고 엄청 감동을 받아서 글을 한 편을 쓰셨더라고요. 예. 근데 이 책은 뭐죠, 선생님? 하루 30분 수학도 이제 착한 수학에 제가 한 챕터가 선생님 놀이라는 게 있어요. 엄마표 수학이죠. 이제 엄마가 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좀 케어를 해라. 그렇죠. 해서 이제 학원에 맡기기 전에 이제 아이가 충분히 이제 학원 교육을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느냐. 그래서 아이에게 이제 학교에서 배운 것을 설명하도록 교과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그 과정을 제가 책 속에 넣었는데 집에서 잘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때마다 이제 이런 그 선생님 놀이 하는 것을 엄마들한테 시키고 그 시킨 걸 피드백을 받은 그것을 쭉 정리해서 이제 책으로 하루 30분 수학. 하루 30분 수학 어떤 분들은 우리 아이가 하루에 수학 공부를 30분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하루에 30분을 투자해야 된다. 그 투자할 때 30분 동안 아이랑 뭐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방법론을 이제 정리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은 그러면 이런 그 하루 30분 수학은 몇 살 애들부터 보통 적용이 된다고? 하루 30분 수학은 아주 어린 애들에게는 좀 어렵고요. 이제 어린 애들은 사실 선생님 놀이 시키면 엄마가 이렇게 뭘 물어보면 뭐 자기 상상력과 뭐 이런 걸 말하는 그런 걸 막 떠들죠. 논리도 없이. 근데 저는 이제 이 하루 30분 수학은 상당히 논리적인 사고, 수학적인 사고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훈련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도 좀 논리적으로 나오는 게 한 4학년쯤이거든요. 그래서 4학년 이후에 4학년부터 설술 시작해서 중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이걸 충분히 이제 이런 습관을 기르는 게 좋다. 왜냐하면 중학교 올라가면 중학 선생님들은 초등 선생님과 달리 수학 전공자들이에요. 그래서 첫 시간부터 철저히 논리적이거든요. 네네. 그 부분이 초등하고 달라서 아이들이 당황해요. 초등에서는 답만 내고 그냥 대충 넘어가지만 중학교는 답을 중시 여기지 않고 왜 그 답이 그렇게 나왔는지를 잘 설명하도록 서술하고 또는 말하고 이렇게 요구하는데 아이들이 당황하죠. 그런 그 설명하는 이제 습관이 돼 있지 않으면 왜 답만 맞으면 되지 왜 설명을 요구하냐. 내가 왜 그냥요 뭐 나만 알면 되지 내가 왜 너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가 서술형 채점에서 딱 빵점 맞고 이렇게. 중학교 서술형은요 답만 맞으면 10점에서 뭐 1, 2점 맞습니다. 나머지 8점, 9점이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런 걸 경험한 후에는 이제 다시 고치면 되지만 또 어쨌든 그러기 전에 아이들이 이렇게 서술형이나 이런 그 설명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데 저는 수학 공부, 수학
수학을 잘한다 또는 수학을 배운다 공부한다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나냐면 문제를 풀어서 답을 맞추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것을 설명할 줄 안다. 남에게 이것을 설명해서 남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능력 그 능력을 갖추는 것이 수학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서 답 내는 게 목적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그럼 국어나 논술에서 하는 거지 왜 수학에서 하는 거냐? 똑같습니다. 국어의 논술이나 수학의 논리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학도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말 잘하고 또 논리적인 사고는 여러 개가 연결돼요. 논리이기 때문에 전과 후가 있고 가정과 결론이라고 하는데 수학에서는 그게 다 논리입니다. 그런 거를 이해하는 능력. 뭐가 가정이고 그래서 내가 뭘 결론으로 끌어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어떠한 논리로 이 사람을 어떤 근거로 설득시킬 거냐 이것을 말하는 게 수학이에요. 그것만 잘하면 수학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선생님께서 논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논리라고 하는 게 아주 어릴 때부터 생길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4학년 교과서부터 많이 달라진다. 제가 이제 교과서 수업을 실제로 해보면 정말 그렇거든요. 4학년부터는 약간 워밍업이고 진짜 이제 5학년부터는 완전히 논리적으로 서술이 되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그런 연습이 없었느냐 하면 교과서를 살펴보면 다 있어요. 그런 단계들을 밟아나가는 게. 그리고 나서 이제 4학년 이후에는 그런 단계를 밟지 않고도 이제 말없이 알아서 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학년 애들한테는 저학년 애들은 기본적으로 직관력이 좀 뛰어난 편이니까 그거를 어떻게 논리로 넘어갈 것인가 그거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게 사실 교과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교과서 전부가 다 논리예요. 교과서는 논리로 꽉 차 있고 교과서 전개 순서가 대충 이제 초등 교과서는 1, 2, 3, 4, 5 이것을 번호로 쓴 게 이제 5, 6학년이고 3, 4학년은 이제 주사위에 눈으로 1, 2, 3, 4, 5가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순서가 생각의 순서거든요. 그리고 생각의 순서는 그 전 거를 계속 이어가는. 그러니까 1, 2, 3, 4, 5에서 1번은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이 이제 약속이죠. 약속을 하고 2, 3, 4, 5는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거예요. 그럼 2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번을 끌고 와야 되고 또 3번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1, 2번을 또 끌고 와야 되고 이게 교묘하게 다 맞아 들어가는 것이 교과서인데 문제집은 그것을 다 정리해 버렸어요. 한 칼에. 근데 사람 사고는 한 칼에 정리가 안 되고 하나씩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논리는 이제 A면 B이다. 그럼 B면 C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A면 C이다. 이 3단 논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논리가 수학에 섞여 있는데 그것이 교과서의 순서로 나타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교과서 순서대로 된 문제집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럼 교과서 똑같으니까 누가 문제집을 보겠습니까? 문제집은 그걸 그냥 단번에 압축해놓고 문제풀이 훈련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문제집과 교과서는 전혀 용도가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한다. 그 말은 교과서가 우선이고 또 교과서만 하는 것을 넘어서서 문제집도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교과서를 하지 않고는 수학 공부를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 교과서라고 하는 것도 편집된 거잖아요, 선생님. 네네. 그 많은 수학 지식을 한꺼번에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이게 편집된 책이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엄마들 어렵단 말이에요, 선생님. 그러면은 특히 이제 초등학교하고 선생님 중학교하고 되게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지만 그 많은 내용 중에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배운 내용 중에서 중학교 때는 정말 이거는 알고 있어야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아까 A, B, C 단계 중에 그 A에 해당하는 게 초등에 있을 거라는 말이죠, 선생님.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초등 100%예요. 100%야? 어떤 게 있을까요? A라고 하는 게 초등에 엑시스가 있는 게 아니고 질문이 너무 어리석었어. 초등의 모든 수학이 중등 수학,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수학의 기초가 된다. 이게 말은 하지만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애들한테 초등학교 때 초등 수학을 제대로 이해시키지 않고 자꾸 중학교를 선행시켜요. 맞아요. 중학교를 선행하는 아이들은 누구냐면 초등을 완벽하게 이해한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행을 그렇게 안 시키고 대부분 옆집 아이 따라다닌단 말이죠. 예. 그리고 그냥 진도 맞춰서 때가 되면 뭐 우리 아이가 5학년이면 뭐 중학교 1학년을 해야지 네. 뭐 그 동네 문화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가 진짜 5학년 수학과 6학년 수학을 스스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런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을 선행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능력도 있고.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선행이 충분히 될 수가 없어요. 충분하지 않다는 말은 아깝다. 거기에 돈을 들이는 것도 아깝고 시간 들이는 것도 아깝고 가서 배우는 게 그대로 아이한테 와야죠. 근데 여러분들 돈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선행을 막 시키는데 그래 효과 없어도 돼. 그냥 한번 경험하면 돼. 그 한번 경험에 들어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없잖아요. 기왕 그 돈을 들이고 그 시간을 들여서는 아이가 중학교 공부한다면 중학생답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중학생답게 공부한다는 말은 제가 아까 수학이 논리라고 그랬는데 네. 5, 6학년, 4학년 이 수학을 이해하지 않고는 중학교 1학년 수학 한 자도 뗄 수가 없어요. 맞아. 그런데 5학년이 아직 6학년 것도 안 하고 심지어는 그냥 중학교 1학년 반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제 좋은 학원들은 아이를 다시 5, 6학년을 가르쳐 가면서 중학교 1학년 할 거예요. 그지만 대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중학교 1학년을 바로 시키고 애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 문제 푸는 것을 외우게 시키는 거죠. 그런데 문제 푸는 능력은 이제 길러줄 수 있어요. 문제를 풀어서 답을 맞히는 능력은 문제를 경험하면 이제 비슷한 문제가 나오니까 풀 수 있죠. 그러면 그 문제 풀면 이제 부모님들은 우리 애가 그래서 문제 풀어서 뭐 한 70점도 맞고 이렇게 하는구나. 공부했구나. 배운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수학은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런 상태죠. 네. 그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죠. 진도는 학원에서 나가고 엄마는 돈만 내면 되니까 어느 순간에 학원에 애를 맡기는 셈. 근데 이제 제가 초등수학 얘기 아직 덜 했는데 맞아 미안해. 초등수학 저도 까먹었어요. 초등수학에서 제가 초등학교 수학책을 보고서 중고등학 선생을 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중고등학 교사들은 대학에서 이제 전공 수학 공부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 교사가 되는 거예요. 초등수학을 배우지 않아요. 맞아요. 초등수학 교과서를 풀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저도 28년 동안 제가 교직에 있는 동안 초등 교과서를 정말 뭐 한두 번 봤나? 그것도 한두 번이 쭉 본 게 아니고 뭐 특정 뭐 넓이를 어떻게 구하나 초등학교에서는 뭐 직사각형 넓이를 어떻게 가르치나 뭐 잠깐 보고 이런 게 한두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중고등학 수학을 가르쳤기 때문에 초등 수학의 기초가 저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기초가 없는지도 몰랐죠. 왜냐하면 중고등학생 쭉 그냥 가르치기만 했으니까. 그리고 저 나름 그냥 나도 또 훌륭한 선생님 이렇게 아니 그렇게 오래 가르치는데 자부심을 뭐 가지고 살았지만 제가 초등 이제 시민들을 만나면서 이제 학부모들을 만나면서 초등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 그런 내가 하나도 모를 때 그런 질문을 받고 착한 수학을 쓰려고 했던 몇 년간 이제 처음 한 3년간 초등 교과서를 쭉 이렇게 다시 봤죠. 다시 봤을 때 제가 초등 수학을 너무 몰랐구나라는 거. 그리고 중고등학 수학이 초등 수학과 연결되지 않으면 제가 아이들이 수학을 중고등학 수학을 이해할 수 없구나라는 걸 느꼈고 저도 이제 그걸 연결을 못 시켜줬기 때문에 저한테 교육받은 이제 수많은 우리 제자들이 또 정유수 선생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불쌍하다. 왜냐하면 나 같은 잘못된 선생을 만나서. 근데 사실 이게 대한민국 표준 선생이에요. 맞아. 대한민국 표준 아니 선생들은 표준보다 나아. 표준보다 나아. 중고등학 선생들은 다 초등 수학 몰라요.